전국 최대의 게시장으로 유명했던 구포 가축시장 폐업 1년을 맞아 부산에서 동물사랑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14일과 15일 온라인을 통해 가축시장에서 구출된 동물들의 입양기와 함께 반려동물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 조사 결과 올해 부산 지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지방 5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59대 1로 가장 높았고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등의 순이었습니다. 삼복도로의 50년 토주대감 중구 영주동 시민아파트가 전시장으로 변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을 앞두고 주민들의 삶의 기록을 담은 각종 물품과 일기, 사진을 통해 공간과 기억의 가치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13일 오후 해운대구 우동의 한 아파트 1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 방문자 A씨가 팔에 화상을 입었고 주민 20여 명이 대피했으며 화재는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동물학대의 온상이자 전국 최대 게시장이었던 구포 가축시장이 폐업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민과 동물이 더불어 사는 생명 존중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부산 동물사랑 문화축제가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차선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동물 학대 논란을 빚어왔던 구포 가축시장이 완전 폐업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언제 죽임을 당할지 알 수 없어 겁에 질린 채 녹슨 철장에 갇힌 동물들은 더 이상 구포 시장에서 볼 수 없습니다. 구포 가축시장이 폐업하면서 구출된 생명들은 1년 동안 따뜻한 보살핌 속에 건강을 회복하고 지난달 해외로 입양됐습니다. 부산 동물학대방지연합 등 동물보호단체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국에 가축시장, 게시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렇게 완전한 폐업을 한 건 구포시장이 유일하거든요. 구포 가축시장이.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나라의 게시용 금지를 할 수 있는 그런데 큰 한 발을 디뎠다는 거, 그런 게 진짜 저희는 정말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동물 학대의 온상이자 전국 최대 규모의 게시장이었던 구포 가축시장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구포 가축시장 폐쇄의 기록을 담은 예술 작품이 세워졌습니다. 부산 동물사랑 온택트 문화축제 행사 중 하나인 예술로 만나는 반려동물 전시회를 통해서입니다. 그 장소가 평화의 장으로서 밝은 기운을 많이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반려동물과 사람들이 더불어서 살아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이번 작업에 표현을 했습니다. 구포 가축시장 폐업 1주년을 맞아 시민과 동물이 더불어 사는 생명 존중 가치를 녹여낸 부산 동물사랑 온택트 문화축제. 올해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물 체험 위주의 행사는 사라지고 구포 가축시장에서 구출한 86마리 동물 입양기를 소개해 생명 존중의 가치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또 올해 신설된 반려동물 보건화과를 소개하는 우리가 반려산업의 미래다라는 프로그램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려동물 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댕댕 홈쇼핑이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원주 개통령 이웅종 훈련사의 행동교정교실과 고양이 전문가인 김영철 수의사의 건강 상담 코너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라서 전국 지자체에서 하는 동물 축제들이 많이 취소되고 했는데도 우리 시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화상 대면 방식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11월 14일부터 15일 양일간 17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반려인과 비반려인, 반려동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부산 동물사랑 온택트 문화축제는 견생폼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13일 오후 3시쯤 해운대구 우동의 한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 방문자 20대 A씨가 팔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아파트 위층에 갇혀있던 주민 6명이 구조되고 주민 2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은 베란다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는 집주인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합동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상에서 낚시객이 고립되고 익수자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5시쯤 영도구 중리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20대 A씨 등 2명이 불어난 바닷물에 고립됐습니다. 부산해경은 연안 구조정을 출동시켜 A씨 등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또 이날 저녁 7시쯤에는 부산대교 인근에서 30대 B씨 등 2명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특수구조단을 즉각 현장에 출동시켜 B씨 등 2명을 구조했고 B씨 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 생각만큼 선뜻 실천하기 쉽지 않은 일이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기부와 봉사의 손길이 줄었다고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달라며 1억 원 넘게 통큰 기부를 하는 사람, 이른바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자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줄을 이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자가 가장 많이 나온 지역 어딜까요? 바로 대구입니다. 올해 고액 기부자로 가입한 대구 시민은 모두 20명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서울이 18명, 부산이 14명으로 그 뒤를 이었는데요. 이렇게 대구가 1위를 차지한 건 처음입니다. 올해 초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대구. 하지만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웃을 돕는 기부 열기는 가장 뜨겁게 빛났습니다. 박주순 씨는 지난 2월 지게차를 몰고 대구 전역을 누볐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드는 구호 물품을 실어 나르고 정리하며 구슬땀을 흘렸죠. 박 씨는 지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더 찾다가 고민 끝에 1억 원을 기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전국에서 각지에 몰려들어온 작은 선물들이 너무너무 큰 힘이 되고 그게 너무너무 고맙더라고. 대구 시민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같이 한번 이제 동참을 해야 되겠다 이래 싶어서. 우리 사회가 갈수록 각박해져 간다고 하지만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가슴이 아직은 따뜻한가 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올해 부산 지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지방 5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지방 5대 광역시는 3만 2천 가구 모집에 1순위 청약자가 102만 2천 명으로 평균 3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59대 1로 가장 높았고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부산은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이었는데 올해 6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13일 오후 부산시의회 이음홀에서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부산을 주제로 부산 청소년 정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부산 여성가족개발원 이진숙 연구위원은 부산 지역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16개 구군에 각각 1개 이상의 청소년 수련관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청소년 수련시설이 일상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정종민 위원장과 금정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운영위 김소민 위원장 등이 패널 토론에 나서 부산시의 정책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한편 청소년 지도사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삼복도로의 50년 터줏대감 중구 영주동 시민아파트가 전시장으로 변했습니다. 지금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데요. 건물은 사라져도 그 안에 담긴 세월의 흔적과 우리의 삶은 기억하자는 취지입니다. 부수고 새로 짓는 재건축 과정에서 기억될 만한 가치를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 도시재생의 새로운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1971년 지어진 중구 영주동 시민아파트. 부산 1세대 아파트로 각광받았지만 지금은 거주하는 사람이 전체의 20%로
빈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낡은 모습만 역력히 남은 이 아파트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건물은 3년 이내에 사라질 예정. 이를 앞두고 아파트의 생활사를 기록한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50년 동안 여기에 살았던 분들의 어떤 삶의 흔적이 송두리째 잊혀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분들의 삶의 기록과 삶의 의미를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전시장은 아파트 상점 겸 거주 공간. 비어있던 공간은 실제 주민들이 사용하던 물품을 비롯해 일상이 담긴 메모와 일기, 과거와 현재의 사진 등으로 채워졌는데 온기 가득했던 아파트의 옛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살고 있는 분들이나 이 물품들을 보고 이때 당시의 흔적들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다양한 많은 생각들이 들게끔 하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첫 입주부터 한평생 시민 아파트에서 삶을 꾸려온 주민들은 그 누구보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여기서 공사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하루 일당이 200원이었는데 일당 200원을 받고 이 아파트를 지어왔고 또 이때까지 쭉 지어오다 보니까 재건축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시원섭섭하고. 영주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새롭게 지어질 공공임대아파트에 마을 박물관을 만드는 등 삶의 흔적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공간은 사라져도 그 안에서 쌓인 삶의 흔적은 기억될 가치가 있다. 시민 아파트의 새로운 시도가 재개발, 재건축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시 체육회는 13일 오후 코로나 시대 다시 날자 부산체육 리스타트라는 주제로 체육진흥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안민석 국회의원의 지방체육이 나아갈 길이라는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융복합 시대 학교와 생활체육 발전 육성 방안과 지역 스포츠클럽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또한 학생 선수 수급체계 개선과 부산의 해양 레포츠 활성화 등 지역 맞춤형 방안에 대한 토론회장도 열렸습니다. 장인화 부산시 체육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부산 체육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스포츠 복지 정책이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장군 농업기술센터는 개소 25주년을 맞아 그간 추진한 농촌 지도사업 기록을 정리한 기장군 농업기술센터 25년사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기장군 농업기술센터는 1996년 4월 기장읍 동부리 농촌 지도소에서 시작해 정관사무소와 기장군 청사를 거쳐 2004년 기장읍 만화리에 신축청사를 개최했습니다. 530여 쪽 분량으로 이루어진 책자는 농촌 지도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담은 발자취이며 넓게는 농업, 농촌이 지나온 과거와 현재의 모습, 그리고 나아갈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담아냈습니다. 제작된 책자는 기장군청 전 실과와 농촌진흥청,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13일 오후 1시 30분쯤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의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화물차 운전자가 화물칸에서 컨테이너를 분리해 다행히 차량으로 불이 옮겨 붙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출발 전 컨테이너에서 용접 작업을 했다는 화물차 운전자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